문돌이 비판 커지자 민주당에서 청와대의 딱지를 갖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전략공천 안 한다라는 원칙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경선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70여 명에 달하니까 당내에서 불공정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이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전략공천 안 한다. 더 깊숙이 말하면 청와대 출신들은 모두 다 경선시키겠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양정철 원장, 청와대 출신들은 더 가혹하게 검증하고 더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당내에서 이른바 문돌이 공습의 견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내에서 문돌이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A씨 민주당 보좌관은요. 지역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내보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점령공 행세를 하는 것 같다. 민주당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 B씨, 청와대 출신이 성골인 것 마냥 당선을 보장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관계자 C씨, 당 지지도보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이름은 위력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문돌이들에 대해서 다 경선해야 된다. 양정철 원장, 민주당의 이 원칙 좋아 보이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나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국민 일반은 아니더라도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이 상당히 통할 당내 경선에서 그게 본선 경쟁력을 높일지 오히려 만화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전략 공천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경선에서라도 사실은 이 청와대에 있었던 경력은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역에서 텃밭을 갈궜던 원외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역구 의석이 253석인데 나오시는 분들이 7, 80명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경선을 안 하고 공천을 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역구 3개나 4개 중에 1명은 그냥 청와대 출신으로 다 이제 소위 문돌이들로 공천 준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은 원칙적인 면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가면 안 되겠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당장 지금 박영선 의원님 본인은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윤건영 실장이 사표도 내기 전에 구로에 함께 손잡고 다니면서 종교기관에도 같이 방문을 했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줬다. 그렇죠. 그리고 같이 선거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기사를 보면 반대파들은 야 진짜 너무하네라고 하지만 만약에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 이상은 지역구 사람들은 이미 그 사인을 받은 거예요. 경선하면 뭐합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 안에 내부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지만 장관까지 가 계신 분도 장관 직함 버리고 지역구 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까라는 거고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년 총선에서의 가장 큰 프레임을 소위 정권 심판론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신인들보다는 청와대 딱지를 걸고 온 사람이 공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5호 영입 인사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이른바 아들, 딸의 학사비리,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그 관행적 행위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오용환 씨가 두 번째로 언급을 했는데 이 또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해온 일상 그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발언 한마디가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고요. 하지만 저 역시 그 시대에 동시대에 공부해온 학생이었고 다만 그 당시의 대학 진학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아무쪼록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말도 한마디라도 신중히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김배현 박사님 일단은 오용환 씨가 본인의 발언을 거둬들이는 듯한 취지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의 의미는
그때 당시 대학 입시는 지금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영환 씨가 대학 다닐 때 뭐 표창장을 위조하고 오영환 씨가 대학 다닐 때 학부모들은 시험을 대신 쳐주고 오영환 씨가 대학 다닐 때 학부모들은 인턴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혹은 부풀렸다라는 말인가요? 조국 전 장관이 과거의 관행이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바뀐 기준에 따라서 뭔가 이런 공정성 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그런 조국 전 장관의 변명이 문득 떠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주당이 그동안 짜놨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딸의 문제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이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SCI급의 논문의 제1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표창장 위조 등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게 과거의 제도와 지금의 제도가 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모든 측면들 때문에 결국 20대 남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왔던 인지영입이 오히려 이 남자의 표를 떨어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상정 대표는 불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판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지난 70년 동안 국민들께서 물갈이 다짐을 믿고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기득권 정당들은 그 기대를 번번이 배신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판갈이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판갈이 해야 합니다. 판갈이 해야 한다고 불판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에게 상징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잘한 것은 노회찬 대표를 소환했다라는 것은 우선 잘했습니다. 이제 판갈이 할 때다? 네, 그 워낙에 그 달변가였고 비유를 잘하시는 걸로 유명했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좋은 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판이 좀 작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라 그럴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그 판이라는 것을 그냥 그 불판으로 보여줘 버리면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정치인의 상징성은 좀 더 위대하고 조금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상징성을 두어야 되는데 그 판으로 들고 왔다라는 것은 그냥 저 판을 말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좀 아쉽고 또한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말로써 비유하는 불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했지만 그게 지금 심상정 대표가 얘기할 땐 최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정치인에게 상징성은 최초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두 가지가 뭐 이미지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총선 알림, 도지구 총선 알림은 내일도 계속됩니다.